자, 다음으로 이제 합성 관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 관계는 우리가 지난 콘텐츠에서도 얘기했었던 함수를 다루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합성 함수와 관련된 그런 개념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합성 함수의 좀 확장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합성 함수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과 유사하게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 세 집합 간의 어떤 관계 R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R2가 있다고 하자. 근데 이 R1과 관련된 부분을 A에서 B로 가는 이제 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R2라고 하는 것은 B에서 C로 이렇게 가는 관계다. 즉, 요거를 우리가 그 도식적으로 이해를 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선 A하고 B하고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R1이라고 하고 그리고 B하고 C하고 이 관계를 R2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됐었죠.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설명도 될 수 있겠지만 R1인 경우에 즉 관심 있는 대상이 A가 될 것이고요. 관심 있는 대상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B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A에서 이 R의 관계를 통해서 B가 되었고 그 B가 또다시 또 어떤 C라고 하는 그런 세트에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A하고 C하고는 서로 합성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조금 그 생각만 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에 대한 결과물은 분명히 B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그 B에 의한 것은 바로 A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거는 A가 어떤 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즉 R1이라고 하는 환경 변화에 의해서 B로 산출이 됐고 그 B가 또다시 R2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C가 되었다면 이 C는 궁극적으로 R1과 R2의 그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A에서 C로 되어 있는 그 것으로서 이그 촉이 이 값이라고 관심 있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 R1과 R2의 이것은 이제 닷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닷 프로덕트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1과 R2의 닷 프로덕트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수적 의미가 이 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A하고 C는 각각 A라고 하는 세트 그리고 C라고 하는 세트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A하고 B는 분명히 R1에 의해서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R2라는 BC에 관계된 세트로부터 나타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1 다트 R2라고 하는 것은 결국 A하고 C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합성 관계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조금 해보면 합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두 관계로부터 새로운 관계가 이끌어내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그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R1이라고 하는 것과 R2로부터 새로운 관계 요거를 발생하였다. 즉 R1은 이 R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에서 아까 지금 나타낸 것처럼 A하고 B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R2라고 하는 것은 B하고 C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것이라면 R1과 R2라고 하는 것은 바로 A하고 C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원소쌍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합성 관계인 경우에 대해서 R1과 R2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R1의 치역이 R2의 정역이 될 경우에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에서 또는 관계에서
A는 분명히 관심 있는 대상, 자, 관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관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는 분명히 결과물이 되겠죠. 자,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그 R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B라고 하는 게 그 산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B가 이 나타나 있던 이 결과물 자체가 또 다시 관심 대상이 돼서 R2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C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과물을 산출했다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치역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치역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관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관심 대상 이 항목을 보면 A가 관심 대상이고 그리고 최종 결과물로서는 C가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로 정의역 그, 음, A하고 B 관계에서는 A가 정의역이 될 것이고요. B와 C인 경우에 대해서는 B가 정의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B라고 하는 것은 A의 그 치역으로서 B가 되지만 B하고 C에서는 이 치역 자체가 다시 그 정의역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과 같이 이렇게 A하고 C 즉 그 최종 나타나는 A 그 결과물 즉 A, C라고 하는 것의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A 그리고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C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합성함수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 그 집합 그 A, B, C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하고 이때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즉 R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S라고 하는 관계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주어진 것처럼 A하고 B 관계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인 경우를 S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R이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의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S라고 하는 것은 B하고 C 요 두 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좀 쉽게 말해서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그런 각각의 조합으로부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순서쌍들을 서로 화살표 도표를 이용해서 그려보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그려보면 되겠죠. 즉 1인 경우에 대해서는 A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1인 경우는 B로 간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2는 또 B가 될 것이고 3인 경우에 대해서는 A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4인 경우는 B와 C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얘기를 해보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는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대 다이거나 1대1 대응인 경우에 대해서만 함수가 되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 자체가 수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그 값만 가지고 정의역이 하나여야만 된다. 한 개의 정의역에 대해서는 한 개의 치역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모두 그 결과물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응이 되기는 하지만 1과 4인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개가 서로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또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공학적인 문제라든지 자연과학적인 문제에서는 분명히 사회과학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두 가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 수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함수라든지 그런 것에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확장된 내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과학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설명 툴로 이렇게 활용되는 수학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S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또 A는 분명 여기 나타낸 것처럼 X하고만 이제 대응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B는 바로 Y하고만 대응이 되고 있다. 그리고 C는 이렇게 X와 그 Z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화살표 도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합성 관계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에서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합성 관계 R, S, R.S를 나타내 보자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게 정의역이 될 것이고요. 정의역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치역이 궁극적인 치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RS에 대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걸 나타내 보면 A는 정의역, C는 치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A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런 그 치역은 바로 1인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은 A로 이어져 있고 B의 그 B가 치역이 될 텐데 이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향하는 게 바로 X 값이기 때문에 바로 1은 바로 X로 이렇게 바로 이을 수 있겠다. 대응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A1이 그다음에 B와 그다음에 그 B의 정의역인 경우에 대해서 치역은 Y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1, 2, 3, 4, 즉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각각 대응을 시켜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 즉 그래서 A하고 C를 만드는 그 원소쌍을 만드는 그런 그 합성 관계 R.S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 도표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